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코페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은 링스 장갑차의 무인 공격기 장착 40km 공격 거리 확보,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신들은 독일의 라인메탈사가 생산하는 링스 장갑차에 이스라엘의 유비존 회사에서 생산하는 히어로 120 무인 공격기를 장착할 거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생산하고 있는 히어로 120은 이미 미국 해병대에서 하나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오시코시에서 생산하는 전술 차량에 이 무인 공격기를 장착해서 작전에 활용할 것이라는 발표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사상 최대의 전술 장갑차를 도입할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 독일의 라인메탈사가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추세가 앞으로 확장된다는 확신은 이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또 한 번 증명됐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이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무인 공격기의 활약은 육상과 해상 그리고 대상 공격 목표들이 어떤 것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공중에서 헬리콥터까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라인메탈사가 자신들이 생산하고 있는 링스 장갑차에다가 바로 이스라엘의 히어로 120 무인 공격기를 장착한다는 것은 하나도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 대응하고 있는 하나의 레드백 장갑차에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는 아직 발표가 없습니다. 하나도 이스라엘과 좋은 협력 관계를 맺고 있고 미국 장갑차 사업에서 같은 파트너십을 맺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장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유비존이라는 회사에서 생산하는 히어로 120은 어떤 무인 공격기인가, 이거를 잠시 살펴봐야만 됩니다. 먼저 미국 해병대가 오시코시에서 생산해서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륜 장갑차에 바로 이 이스라엘의 유비존의 히어로 120을 8기 정도를 장착한다고 합니다. 히어로 120의 무게는 대략 12kg, 탄두는 4.5kg입니다. 사거리는 40km고 1시간가량 채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륜 전술 장갑차가 작전 범위가 40km나 되는 겁니다. 이 전술 차량 한 대에 8기의 무인 공격기가 장착되니까 한 대당 적 전차 8대를 막아낼 수 있는 겁니다. 막아내는 게 아니라 격파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40km 바깥에 있는 적의 전차 부대를 공격해서 그런 거죠. 이것을 라인메탈사가 보고 자신들이 생산하는 링스 장갑차에다가 지금 장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유비존에서 생산하고 있는 히어로 120 무인 공격기가 얼마나 대단한가, 이렇게 우리는 놀랄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이 장비가 10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개발했던 데블 킬러의 카피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10년 전인 2012년도에 대한민국에서 무인 공격기를 개발해서 그 이름을 데블 킬러라고 붙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군사 잡지인 제인스에서 세계 최고라고 격찬을 했던 그런 무인 공격기입니다. 바로 캡슐형이었었고 보병이 휴대를 할 수가 있었으면서 또는 4분의 1톤 트럭인 찝차에도 탑재가 가능했던 획기적인 그런 무인 공격기였습니다. 이 데블 킬러는 바로 백령도를 마주보고 있는 북한 해안포를 직격을 할 수가 있고 고속으로 돌격해오는 북한의 공기 부양정을 다 격파를 할 수 있는 성능이었습니다. 그리고 엔진이 전기 추진식이어서 소음이 없기 때문에 발각이 될 염려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갖고 있었던 무인 공격기였는데 이거를 한국의 장성들이 사장시켜버린 겁니다. 북한에는 3대 비대칭 무기가 있습니다. 핵과 땅굴과 무인 공격기입니다. 이 북한의 3대 비대칭 무기 체계에는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김대중 정부의 청주케 장군들의 북한과의 이면 합의 때문에 세계 최초로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갖고 있었던 데블 킬러는 사거리가 짧다, 짝량이 작다, 이거를 고쳐와라, 저거를 늘려라, 이런 온갖 핑계로 사장시켜버린 겁니다. 10년이 지난 지금은 배터리 기술과 전자 기술의 발달로 크기는 획기적으로 더 줄일 수가 있고 탄두 폭발력은 더 획기적으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병이 휴대를 할 수가 있게 만들어서 일개 분대에 한 대씩 보급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최신 기술을 청주케 출신 장군들이 다 사장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이제 한화는 그런 최신 무인 공격기를 네드백에 장착하려면 이스라엘에서 비싼 돈을 주고 도입을 해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애국 시민들과 밀매분들만 꼭 구독을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18에 대한 전투교육사령부와 연고대생 600명의 작게 80 5.18에 대한 전자책을 어제부터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의 한 획을 긋고 있는 5.18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바른 그리고 진실된 정보를 공부를 해서 누가 왜 어떻게 5.18의 진실을 왜곡했는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책을 구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